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처음으로 찍어보는 잡담 영상인데요. 제가 기존에 올리던 리뷰 영상은 좀 딱딱하게 대본을 읽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좀 다루는 내용도 지루하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자유롭게 좀 일상적인 주제로 잡담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사실 긴장돼서 제가 맥주를 한 캔 따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긴장감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헛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적당히 잘 흘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 했는데 사실 생각나는 주제는 많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제가 최근에 주말마다 좀 자주 가는 옛날 만화방이 있어가지고 이 만화방 관련 주제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첫 번째 주제는 만화방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고작 잡담인데 놀랍게도 1부, 2부가 있어요. 자, 1부는 옛날 만화방 대 최신 만화방 vs이고 두 번째 주제는 옛날 만화책 대여점. 요즘은 또 그 만화책 대여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만화책 대여 많이들 하셨죠. 저도 되게 많은 만화책을 빌려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주 가던 곳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그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두서없게 떠들게 되는데 이게 제가 딱 정해진 대본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큰 주제만 생각하고 그냥 떠들어보자. 그래야 좀 더 여러분과 좀 자유롭게 소통하는 느낌도 나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떠들기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제만 만들고 얘한테 어떻게 다룰 만한 괜찮은 질문이 없을까 하고 만들어 달라 했더니 역시 AI가 아주 똑똑해요. 꽤 괜찮은 질문들을 몇 개 만들어줘서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옛날 만화방 대 최신 만화방이죠. 제가 요즘은 그 옛날 만화방만 자주 가고 있는데 옛날 만화방이라는 게 뭐냐,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약간 그 몸이 폭 안기는 그런 큰 소파 의자가 줄줄이 정렬돼 있고 되게 나이 지긋하신 그 분들이 이제 띄엄띄엄 앉아서 열심히 무협 소설을 주로 읽으시는 그런 옛날 만화방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최신 만화방도 자주 갔었어요. 뭐 있죠, 뭐 벌땡, 벌땡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근데 하여튼 그런 만화방을 주로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쾌적하고 되게 좋죠. 뭐 깨끗하고 뭐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보통 생각하면 한 3시간은 기준으로 가는데 한 10,000원 넘죠. 12,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음료가 필수고 이게 뭐 음료를 사라고 강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간 옆에 플러스 음료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돈 내고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사면은 이제 음료를 서비스처럼 주는, 하지만 그 가격에는 어차피 음료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12,000원인 거는 알겠는데 비싸죠. 비싸게 느껴져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저렴한 옛날 만화방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 만화방 제가 지금 주로 가는 곳은 3시간에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현금만 받으십니다. 뭐 어른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일단 3시간 4,000원이라는 요금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뭐 플러스 음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라서 요즘은 옛날 만화방을 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 만화방은 꼭 가야 될 때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뭔가 꼭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가긴 하는데 뭐 일단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가서 음료를 마시면 반 이상 못 먹거든요. 거의 한 몇 입 마시다 마는데 이게 보는 데에 집중하니까 막 음료를 마실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몇 입 안 먹은 거 그냥 두고 가기도 아깝고,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편이긴 한데 테이크아웃 안 해주는 곳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랬고, 그리고 토굴방 있잖아요. 그 동굴같이 생긴 방.
그 동굴방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만화책 읽는데 너무 불편하고 또 별로 만화책을 읽기에는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다. 토굴방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최신 만화방은 잘 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옛날 만화방만 주로 간다는 걸 전제로 깔고 AI가 만들어준 질문들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공기와 냄새 어떻게 달랐나요? 아, 냄새. 네, 냄새 중요하죠. 특히 여성분들 냄새 아주 중요하실 것 같은데 옛날 만화방은 일단 살짝 환기가 안 돼 있어요. 네, 뭔가 그러니까 에어컨은 진짜 열심히 틀어주시거든요. 막 에어컨 소리 장난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에어컨 그 청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곳들이 좀 많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뭔가 좀 쾌쾌한 냄새? 느낌? 분위기? 아니 분위기라 그러면 너무 그렇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다양한 음식 냄새가 나는데 주로 면류, 뭐 라면, 짜장면, 짬뽕 후루룩 짭짭 많이들 하고 계시고 살짝 답답해요. 뭔가 창문이 없는 느낌. 이렇게 창문이 없는 그런 가게는 많죠. 근데 뭔가 창문이 없다는 게 막 느껴지는 느낌. 그게 이제 옛날 만화방에는 좀 적나라하게 있는 것 같다. 반대로 최신 만화방은 대체로 뭔가 쾌적합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가 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막 그렇게까지 냄새가 느껴지잖아요. 않아요. 이게 옛날 만화방에 비해서도 되게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신 만화방은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좀 다양하게 날 법도 한데 은근히 또 환기는 꽤 잘 돼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지하에 있는 최신 만화방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만화방과 좀 흡사한 느낌이 납니다. 약간 쾌쾌하고 조금 찝찝하고 약간 그런 느낌. 두 번째 질문은 옛날 만화방의 근본 간식 대 최신 만화 카페의 최애 메뉴는? 이라고 하네요. 옛날 만화방은 라면이나 짜장면, 짬뽕 같은 걸 잘 시켜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음식을 따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거는 저는 시켜본 적 없는데 뭔가 주인 아저씨한테 말씀드리면은 아예 그 중국집에서 따로 철가면 싸가지고 배달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만화방 안에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해줄 공간이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밖에서 시켜서 주는 굉장히 뭐랄까 전문성이 느껴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 맛있겠다 싶긴 한데 한 번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신 만화빵은 일단 강매 아닌 강매 아이스티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는 먹어봤고 옛날 옛적에는 한 떡볶이? 라면 정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번 먹어보다가 아예 안 먹게 됐는데 뭔가 저는 그런 책을 읽는 공간 안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할당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 만화빵 안에서, 만화카페 안에서. 근데 그 공간 안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전 좀 별로예요. 왜냐면 좀 흘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좁잖아요. 넓지 않잖아요.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굳이 뭘 먹고 있다는 게 좀 별로. 예. 물론 집에서는 좁아도 굳이 먹죠. 근데 그곳은 제가 놀러 간 곳이잖아요. 돈을 내고. 근데 거기서 굳이 그 좁은 곳에서 굳이 그거를 막 테이블을 들이고 먹고 또 보통은 또 반납하러 또 셀프로 가야 되죠. 그게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음료 정도 말고는 아예 안 먹는 편이. 세 번째 질문은 삐그덕거리는 가죽 소파 대 아늑한 토굴방. 당신의 선택은? 지금은 완전 가죽 소파입니다. 예, 토굴방 좋아했는데 과거에 그거고 지금은 완전 소파 의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옛날 만화방에서는 소파 의자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소파 의자 말고 약간 누울 수도 있게 뭐라 그러지? 토퍼 놓여있는 방들도 있는 옛날 만화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요즘은 의자류를 선호를 하고 근데 이제 의자류는 보통 보면 굉장히 낡고 뭔가 앉으면 편안은 한데 약간 몸이 푹 꺼지는 느낌? 그러니까 의자가 꺼진 거죠. 그런 의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게 신기한 게 오래 앉아 있어도 은근히 허리가 안 아파요. 뭔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되게 저보다 어른분들, 그러니까 어른 아저씨들이 많이 계신데 어른 아저씨들도 되게 편안하게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신지 보다 막 주무세요. 코 골고 장난 아닙니다. 저도 잠이 와요. 진짜 옛날 만화방의 의자 정말 최고. 최신 만화방은
원래는 토글방을 좋아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책 읽기에 적절치 않다. 보다 보면 잠만 온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의자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혼자 가본 적 있나요? 옛날 만화방 혼자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싶어요. 왠지 혼자 가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느낌도 있고 그 주변 분들 보시면 거의 혼자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들이나 그런 자녀분과 오신 경우도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어르신분들은 주로 혼자 오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친구랑 와서 따로따로 앉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그런 느낌은 없었고 이제 옛날 만화방에도 이제 저같이 저보다 어릴 것 같긴 한데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보면은 젊은 친구가 혼자 오는 경우는 또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연인? 친구끼리? 최신 만화방은 혼자 간 적이 꽤 있어요. 왜 혼자 갔냐면 혼자 만화책 보려고 그 비싼 돈 주고 가진 않았고요. 제가 영화제를 되게 잘 다녔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영화를 연달아 보다 보면 뭐 2회차, 3회차 이런 거를 볼 때 2회차가 끝나고 3회차가 시작되기 전에 막 1시간, 2시간 정도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때 만화방 가서 한숨 자고 오고 커피 좀 마시고 그런 용도로 자주 썼었습니다. 이거 아주 영화제 다니는 분들에겐 꿀팁이에요. 네, 그냥 카페 가서 꼬박꼬박 졸기 싫다 그러면은 근처에 만화방 가시면 아주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불제, 후불제? 선불제, 후불제. 이게 이건 옛날이고 최신이고 똑같겠죠. 선불, 후불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사실 웬만하면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도 후불제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후불제를 하면 너무 끝도 없이 쓰게 될 것 같아서 막 하다가 잠이라도 자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막 7시간, 8시간 막 훅 가버릴 수도 있던데 24시간 만화방이면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묘하게 또 옛날 만화방은 거의 2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불지만 이용합니다. 다음 질문은 오직 만화 대 넷플릭스, 보드게임, 안마의자까지. 저는 오직 만화. 예, 만화책 보러 갔으면 만화만 본다. OTT, 보드게임, 안마의자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안마의자를 써도 되는 건가? 그 안마의자 있는 칸은 따로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네. 저 아예 모를 정도로 그냥 써본 적이 없어요. 다음은 기억에 남는 만화방 사장님이나 단골 에피소드가 있나요? 딱히 기억 안 납니다. 최신, 옛날 상관없이 사장님, 알바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네. 냉정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친절도 같은 면을 봤을 때는 뭔가 옛날 만화방은 더 친절하고 최신 만화방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실 수 있잖아요. 둘 다 안 가보신 분들은. 근데 이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친절도는 사장님 알바 상관없이 그냥 삽니다. 예, 가게 바이 가게고. 근데 대체로 다들 친절하시죠. 예, 요즘 이런 만화방 가면은 아주 다들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많이 보는 만화는 요즘은 코난 정주행하고 있어요. 명탐정 코난. 지금 100권 정도까지 읽었는데 이게 지금 몇 권까지 나왔죠? 하여튼 거의 최신 권까지 다 와가는 것 같아서 지금 뭘 볼까 좀 고민 중이에요. 다음 작품으로. 아마 다음 작품은 무난하게 김전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오늘 당장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선택은? 저보고 지금 당장 둘 중에 하나를 가라고 하면 옛날 뭔가 지금 당장 가면 맥주도 한 캔 땄겠다. 좀 졸리거든요. 약간 눈 좀 붙이고 싶은데 좀 이렇게 널널하게 쓰고 싶을 때는 옛날 만화방이 저렴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간이고 최신 만화방은 요즘 비싸서 그냥 잘 안 가게 돼요. 네. 너무 비싸요. 3시간에 12,000원? 네. 안 돼. 여기까지 이제 만화방 얘기였고 다음으로는 옛날 만화책 대여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 만화책 대여점 다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앞에 골목 쪽에 어떤 큰 아파트 단지 바로 입구에 만화책 대여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사 와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만화책 대여점을 언젠가부터 좀 주기적으로 갔었거든요. 그 오랫동안 다닌 건 아니고 한 초딩 때 그 한 몇 년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AI가 만들어준 똘똘한 질문들로
잡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만화책 대여점 문을 열 때 나던 특유의 냄새와 풍경 기억하시나요? 아주 옛날이라 냄새는 기억이 안 나고 높은 책장이 빽빽히 들어차 있던 실내만 기억이 나요. 이게 뭐 앉아서 읽을 수도 없고 아예 공간도 없고 그냥 책장만 막 엄청나게 빼곡하게 차 있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거기서 귀퉁이에 이제 카운터에서 좀 먼 구석에서 몰래 책장 사이 숨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질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료 때문에 대여점 앞을 빙빙 돌아간 적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빌렸던 책은 연체료 1,000원 이상 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에 얼마였더라?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해봤자 뭐 100원, 200원 이 정도였겠죠? 저는 뭔가 연체료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신기하게 까먹지도 않았었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가. 그래서 막 딱히 연체를 길게 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만화방을 저만 다니진 않고 뭐 저희 동생들이나 이제 다른 애들도 다녔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집 거실 책장에 그 짱구는 못 말려 한 권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권이 분명 빌려온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뒷면에 그 바코드 붙여 있잖아요. 그 어느 만화책방인지.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있고 2달이 지나도 있고 반년이 지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분명히 추론이 가능하죠. 누군가 빌려오고 까먹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그 어린 마음엔 그냥 그렇게 됐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 저희 집에 그게 돼버렸는데 뭐 어머니가 이사 오시면서 아마 처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만화책방 사장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지. 근데 그게 연체를 한다고 연락이 갔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연이 엄청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오네요. 그걸 누가 빌렸더라? 나는 아니지? 설마 난가? 다음 질문은 금요일 학교 후 주말을 불태우기 위해 몇 권의 책을 빌려 가셨나요? 저는 뭐 금요일에 빌린다, 뭐 주말에 빌린다 이런 거 없었고 딱히 날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읽던 책 다 보면 바로바로 빌리러 갔어요. 굳이 뭐 주말만 불태웁니까? 뭐 만화책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평일에 주로 빌렸던 것 같고 주말에는 저는 주로 하루 종일 게임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기 만화의 신간이 나오는 날 책을 선점하기 위한 나만의 눈치 게임이 있었나요? 그쵸. 이게 새로운 단행본이 나오면 그 만화책방에서도 카운터에 이렇게 진열을 해두고 잘 보이게 세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유명한 만화는 만화책방에서 대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안 될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만화책을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을 받았어가지고 그땐 복사본 보는 게 되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던 시절이죠. 근데 막 되게 유명한 만화책들 뭐 원피스, 뭐 베르세르크 이런 것들 저는 그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봐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은 절정의 순간에 찢겨나간 페이지나 라면 국물 자국을 마주했을 때의 심정은? 절정의 순간에 찢겨나가 있던 적은 없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절정의 순간에 이렇게 된 적은 없었고 가끔 한 페이지씩 없던 만화가 있었는데 짱구는 못 말려가 그랬어요. 왜 그랬지? 그걸 왜 뜯어가지? 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짱구는 못 말려는 없어도 충분히 볼 수는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좀 그랬어요. 그리고 라면 국물 이게 만화책 그 시절 만화책은 또 유독 보다 보면 알 수 없는 국물 자국 같은 게 되게 많았죠. 뭐 빨간 국물도 있고 노란 국물도 있고 뭐 라면 국물이거나 뭐 설렁탕 국물 이런 거였겠죠. 근데 뭐 그런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가장 찝찝한 건 특히 책 모서리에 묻은 누런 자국. 뭔가 누리끼리해. 왠지 냄새를 맡고 싶지만 맡고 싶지 않아. 뭔가 화장실에서 떨군 듯한 느낌. 그런 게 정말 찝찝하고 좀 그랬습니다. 이게 모서리에 뭐 묻히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주 찝찝해집니다. 네, 다음 포인트는 수업 시간이나 독서실에서 교과서 밑에 몰래 만화책을 숨겨본 적 있나요? 저는 수업 시간이나 그럴 때 몰래 만화책을 보진 않았죠. 예. 교과서라는 책을 두고 다른 책을 본다? 그거는 안 됩니다. 만화책은 저는 주로 집에서 정독을 했고, 수업 시간에는 몰래 핸드폰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만화책 외에 우리의 밤을 지새우게 했던 소설책들은 무엇이었나요? 소설책은 귀연이 인터넷 소설 말고는 본 게 없어요. 옛날 문학방 가면 어르신 손님들이 무협소설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막 쌓아두고 보세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봐볼까 했는데 이게 입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손으로 쓴 장부부터 바코드 스캐너까지 대여점의 시스템 변화를 기억하시나요? 바코드 스캐너부터 본 것 같아요. 예, 바코드 스캐너. 손으로 쓴 장부면은 어느 시절부터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갔던 만화책 대여점은 쿠폰이나 마일리지 시스템은 없었어요. 아마 이런 쿠폰이나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었으면 더 열심히 빌렸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지금 당장 그때 그 시절 대여점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집어들고 싶은 첫 번째 책은? 왠지 모르겠는데 만화책방에서 되게 열심히 빌려봤던 로맨스 책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로맨스 진짜 안 보거든요. 로맨스 만화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는데 그 시절, 그러니까 애기 시절이죠. 초딩 시절에는 뭔가 열심히 봤던 로맨스 책이 있는데 그게 제목이 스위티 잼이에요. 아마 한국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끝까지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나는 건 그냥 여주인공이 어떤 되게 샤랄라한 옷을 입고 뭔가 궁전 마차 같은 걸 타고 어디를 갔던 걸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의 뇌리에 각인이 되었는지 한번 다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별 영양가 없는 만화책방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게 약간 현타가 오긴 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리뷰 영상 딱딱한 것만 올리기 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참 민망하네요.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